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해줘 스탁 유미라입니다. 오늘 정말 심장 꼭 부여잡고 시장 살펴보셨죠? 이틀 연속 사이드카의 서킷 브레이커까지 정말 역사적인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9년 만에 1700선을 이탈했고 코스닥도 2014년 이후 처음으로 500선을 내어주기도 했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등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이 정말 극에 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우리 증시는 좀 낙폭을 좀 줄여주긴 했는데요. 오늘 장 일단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활변으로 살펴보시죠. 자, 코스피는 3.43% 하락한 1771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동반 하락하면서 7.01% 하락했습니다. 524선에서 마감 지은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장일수록 저희 구해줘 스탁 매일매일 여러분들 부지런히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보시고요. 저희 구해줘 스탁은 유튜브로 동시 진행도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검색하시고요. 바로 들어오시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해놓으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또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앵커와 하는 실시간 채팅도 같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또 많은 이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전문가들이 우리를 구해줄까요? 우리를 구해줄 두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정말 정신을 제대로 차리기가 힘들었던 한 주가 마무리되는 밤입니다. 많이 지치고 또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조금이나마 저희가 좀 위로를 드리고 또 새로운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두 전문가 모셨습니다. 자, 김길성, 이대용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힘든 만큼 어디도 털어놓기 어려운 그런 고민들 저희에게 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힘든 종목들 만회할 만한 또 신규 매수의 길 안내해 드릴 텐데요. 자, 저희가 여러분들 구해드리려면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구해줘 하고 외쳐주셔야 합니다. 저희에게 직접 SOS 외치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문자 참여 방법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물론 지금 가지고 있어서 힘든 종목들 있으시겠지만 그런 종목은 저희가 구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그런 종목들 만회할 만한 신규 매수의 길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어떤 업종과 테마 좋아하시고 또 얼마 정도 투자금이 있으신지 또 단기로 보시는지 장기로 보시는지 이런 내용들 꼼꼼하게 남겨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또 보다 길게 사연 남기시려면 게시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내려가 보시면요.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으로 이어집니다. 자, 지금 힘든 사연 어떤 고민 있으신지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앞으로는 어떻게
투자하고 싶으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꼼꼼하게 또 체크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사연 남기시는 것보다는 또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첫 번째 화면에서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자, 여기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 클릭하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또 친구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와 친구 맺고 또 어떤 고민과 사연 있으신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와의 소통창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들고 저희에게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체크해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사연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한 주 마감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김길성 전문가에게 코스피 흐름 좀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오늘 정말 저도 깜짝 놀랐던 네. 날입니다. 어제도 놀랐지만 오늘은 더 놀랐는데 이 코스피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사실 네. 뭐 이제 부정적인 내용은 이미 다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네. 조금은 이제 좀 한 줄기 빛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줄기 빛이다. 네, 물론 네. 희망적인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주식을 투자하고 계시는 뭐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은 사실 쉽지 않은 시장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출발했을 때 뭐 사이드카 발동하고요. 막 이런 부분들 보면 정말로 공포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높았던 하루였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들을 오늘 장중에 많이 나와 주었고요. 실제로 이 낙폭을 이 장중 대비 8%대까지 하락을 했었던 이 코스피 지수가 장 마감에는 3%대 자, 반등 마감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낙폭을 줄여가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거는요. 자,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지금 현재 주가가 이 증시가 변곡이 나오려면은요, 결국엔 이 유가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유가가 왜 중요하냐면은요, 뭐 최근에 뭐 사우디와 러시아의 양 국가 간의 이런 뭐 감산에 대한 합의 실패, 그리고 사우디에서도 뭐 증산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최근에 이 미국 주요 기업들 중에 이 에너지 섹터 쪽, 이 셰일가스 관련된 기업들이 이 하이힐드 채권 시장에서 많이 발행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하이힐드 채권 금리 자체가 높아지면서 자, 앞으로 이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 그리고 유가의 급락으로 인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자, 줄도산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이 셰일가스 관련된 이 에너지 ETF 쪽에서 자금들이 많이 회수가 되고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전에 이 코로나19가 최초에 발생을 했었을 때 예상을 했던 것보다 실제로 그 기업들의 도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 우려감이 결국엔 이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행스럽게도 현재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 유가의 흐름을 봤었을 때 자, 어느 정도 이 WTI 기준으로도 30달러 이하로 갔었다가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요. 약간의 짝꿍댕이 패턴, 이 쌍바닥 형식을 보여주고는 있으면서 기술적으로는 조금은 더 추세가 위로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 마감하고 나서 이 금통위, 자, 금융위원회에서요, 자, 이런 이 공매도 금지를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6개월간 금지를 하겠다. 자, 그리고 신용 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 자체를 자, 우선은 이런 거를 좀 폐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라는 거 하면서 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도 물론 이 반대 매매가 나와줄 수 있었던 부분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좀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이런 신용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조금만 더 빨리 막았다면 조금은 이런 급락장 조금 어느 정도는 조금 막아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중국 뭐 소비세 인하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미국 주요 선물 지수가 최근에 이 선물 지수하고 국내 이 정규 시장의 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이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자, 밤 사이에 일어나는 이벤트입니다. 자, 미국 시장 정말 전일 밤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빠지면서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이 야간 선물 지수를 봤었는데 제가 실제로 정말 이 수치가 맞는지를 몇 번이나 새로 고침을
했었다라는 거는 정말로 이제 어느 정도 공포감이 정말로 그게 달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를 나타내는 이 빅스 지수 자체도 어느 때보다 많이 높아지는 상황. 그리고 이따가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는 뭐 기술적 반등은 한 번쯤은 나와줄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코스피 PBR, 뭐 선행 PBR 자체가 뭐 0.77배 역사적 최저점 구간이다라는 점 또한 우리가 만약에 시장의 급락으로부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이성적인 세거 방식을 가졌다면 지금은 이 밸류 측면에서도 충분히 이 바닥이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워낙 최근 흐름들을 보시면 급락이 나와주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비이성적인 이 투자 방식들, 사고 방식들을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자, 이제부터 이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구해조 스탁을 통해서 많은 사연 남겨주시는 분들께도 저희가 앞으로 좀 좋은 종목들 대응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조금씩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일봉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자, 이렇게 계속해서 개파락이 발생을 하면서 사실 이런 시장, 이 갭이 빠지면서 시작을 하는 시장 자체는 사실 대응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조금은 한 발짝 뒤에서 그때 전에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면 다시 한 발짝 앞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하단에 보시는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인데요. 자, 이렇게 저점에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자, 미국 시장, 미국 주요 선물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요. 밤 사이에 미국 주요 정규 지수 또한 만약에 상승 마감을 한다라고 봤었을 때는 자, 국내 증시 다음 주 월요일 날 갭이 떠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 기술적으로 보면 주가는 이렇게 저점을 낮춰가고 있지만 자, 이러한 보조 지표 같은 뭐 스토캐스틱이나 MACD나 RSI 같은 이런 일반적인 보조 지표들의 저점을 이제 높여가고 있다라는 것, 즉 진행되고 있던 추세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 조만간에 추세 변곡,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이격 자체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한 상황, 그러니까 확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선 오늘 양봉 마감했고요. 주요 이슈들 많습니다. 각국의 주요 경기 부양책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고 미 FOMC에서도 이 다음 주죠. 17일, 18일에 이 정기회의에서 하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보다 빠르게 자, 이 1%까지도 우리가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어느 정도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셔가지고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앞으로 예상되는 흐름은요. 자, 이런 한번 반등 나와주고 한 번은 조금은 눌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선 한번 거보시고 이 추세선 상승 돌파가 결국엔 우리가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맥점이지 않을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코스피 시장에 대한 좀 제가 설명이 길었는데 그만큼 지금은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대응보다는 자, 시장에 대한 대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오늘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김길성 전문가와 함께 코스피 흐름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장중에 8%가량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낙폭을 줄여서 마감한 것이 희망적인 부분이다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한 줄기의 빛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봐야겠죠. 코스닥은 이대용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스닥은 제가 이런 시장 처음 봤어요. 오늘 12%가량 빠져서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코스닥 앞으로의 흐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코스닥 오늘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13일의 금요일 같았다라고 그렇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전일 미증시 큰 폭이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야간 선물 또한 큰 폭이 하락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부터 좀 투매 물량과 함께 반대 매매 물량까지 동시에 등장하면서 장중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라는 대단한 공포 장세가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포 매물들은 이제 기관과 외인이 오전장에 받아내면서 좀 낙폭을 제한시키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오후장부터 본격적으로 매도 호가 있는 물량 먹어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낙폭을 축소시키면서 오늘 하루를 좀 마감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3일의 금요일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영화는 볼 때는 무섭지만 끝나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증시 지금 볼 때는 무섭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말고 주말간에 좀 주식에 대한 건 잠시 잊으시고 앞으로 나타나게 될 오늘 긍정적인 모습 또한 물론 보였습니다.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오는 흐름 또한 저점 신호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타나는 글로벌 유동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음 주죠. 다음 주 반등장을 좀 준비하는 마음가짐 그럼 가지시면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오늘 코스닥 흐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대용 전문가와 함께 코스닥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13일의 금요일 정말 딱 맞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정말 코스닥 지금은 무섭지만 앞으로 또 많이 빠진 만큼 올라갈 길이 많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좀 반등을 준비하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된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정리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구해줘 스탁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정말 어려운 한 주였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저희 계속해서 부지런히 여러분들 구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 또 이렇게 구해주신 종목들이 오늘 성공 사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두 전문가들의 성공 사례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그 전에 어떤 사연으로 보내주셨었는지 사연 먼저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자, 송미진님께서 3월 6일 날 남겨주신 사연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도움을 받고자 사연 남겨보아요. 요즘 계좌를 볼 때마다 너무 암울한데요. 하루 상승해서 기대하면 또 하락하고 매일같이 반복하다 보니 지치게 되네요. 좋은 종목 있으면 도움을 받고 싶어요. 어떤 종목이든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5G 관련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었죠. 자, 이분 저희가 어떻게 힘이 되어드렸을까요? 자, 김길성 전문가가 이노와이어리스 종목 구해주셨네요. 매수가 42,200원에 목표가 45,000원 제시해주셨는데요. 목표가를 뛰어넘어서 최고가 46,500원 선 달성했습니다. 현재 최고가 수익률 15.8% 달성했네요. 자, 축하드리면서 바로 지금부터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요. 15.8%면 정말 큰 놀라운 수익이거든요.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김길성 전문가와 지금부터 이노와이어리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일단 처음 세워주신 전략대로 했더니 좋은 결과가 좀 나왔던 네. 것 같아요.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앞으로가 또 중요하겠죠. 어떻게 네. 볼까요? 우선 다행히 지난주 금요일 날 이후로 이번 주가 상당히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 안 되는 상승 종목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우선 기분 좋게 시작을 하고는 있고요. 자, 우선 이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5G인데요. 이 5G 관련돼서 이 국내에서도 주요 통신 3사죠. 뭐 KT나 LG플러스, 뭐 SK텔레콤 대표 3사. 이 대표이사 3사가 대표가 3인이 만나서 자, 이 코로나19 이슈로 인했던 부분들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을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2.7조 원 정도의 규모에서 앞으로 4조 원까지 조금 상반기에 조기 투자를 하자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저희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뭐 글로벌적으로 봤었을 때 전 세계 흐름들을 봤었을 때도 자, 이 정말로 저희 나라보다 더 큰 시장이죠. 바로 이 미국 시장에 대한 이 5G 시장에 대한 이 앞으로의 투자 확대 소식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런 내용들은 사실 워낙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요 아직까지 이 5G 시장에 대한 인프라 자체가 완벽하게 우리나라처럼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공급 업체들을 선정을 할 것이고요. 노키아나 에릭슨, 삼성전자가 있겠고, 자, 그런 기업들로부터 이제 앞으로 수주 공시들이 나와줄 수 있는 이 계약을 따낼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고요,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 일본 이 5G에 대한 투자 자체는 오히려 대한민국 자체 작년에 이 5G에 대한 모멘텀은 국내 시장이었다면은요. 자, 올해부터 우리가 5G 시장에 대한 관심, 5G 관련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바로 올해부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노와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장 자체가 워낙 최근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자,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고 대응하는 방법이 지금 당장은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자, 우선은 이 갭이 워낙 떠서 시작하고 하락하고 시작하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대응을 하지 못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조금 방망이를 짧게 잡아 드렸는데 거의 이전 고점 수준인 그 가격대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이 볼린저 밴드. 자,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1차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있고요. 눌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기술적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 차트 보시면 정확하게 이날의 이 고점을 찍었던 이 날의 고점 자체가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정확하게 저항을 받는, 기술적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요,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워낙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자, 한번 시장과 같은 흐름을 나와주고 있지만, 자, 오늘 4%대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는 시장의 급락 대비해서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만약에 이 아까 시청자분 이제 사연을 남겨주셨던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잘 매도를 하셨다면은 저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내가 너무 조금 욕심으로 가득 차서 매도를 하지 못하셨다라고 봤었을 때는 자, 우선은 다시 한번 시장의 반등과 함께 자, 이런 대부분의 종목들이 같이 상승 동조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다시 한번 목표가는 한 45,000원 정도 도달 시에는 매도하시는 전략, 그리고 만약 시장 자체에 대한 투심이 완화되는 모습, 자,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오늘 캐나다 이 제약 바이오 업체죠. 제가 이름이 지금 메디카곤가라고 생각을 하고 기억이 나고 있는데, 그 기업이 코로나 관련한 치료제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미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주식 시장에 대한 이 상승 흐름 나와줄 수도 있으니까 절반 정도는 45,000원, 그리고 그런 이슈들, 투심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슈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봤었을 때는 뭐 전고점 돌파 가능성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절은요, 우선은 이 121선이죠. 한 32,000원 정도, 지금 시장은 이제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다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매매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3만 원 손절가도 한번 잡으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그래도 5G 관련된 기업이니까 좀 괜찮게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노와이어리스 다시 한번 짚어봐 드렸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이 매도 타이밍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사실 이 수익권에서 내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매도 타이밍 정말 잘 잡으려면 우리 전문가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계셔야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 노란톡 들어오셔서 전문가들과 소통 계속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오늘 혹시 다시 보기 원하시면 또 다시 목표가 45,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이노와이어리스도 또 관심 있게 계속해서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성공 사례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이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황선재님께서 남겨주셨던 사연, 2월 27일자 사연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랜 기간 주식 투자를 했지만 요즘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나름 안전적인 종목들로 투자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하락하는 건 매한가지네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처음 글 남겨주셨던 분인데요. 자, 저희가 어떻게 구해드렸을지 한번 보실까요? 자, 이대용 전문가가 3월 2일자로 노바렉스 구해주셨습니다. 매수가 21,600원 선에 현재 최고가는 25,400원 달성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7.32% 달성한 모습입니다. 보다 높은 수익률 보이고 있는데요. 자, 축하드리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바렉스가 17.32%가 한 주 만에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일단 전문가님, 조금 노바렉스 잘 대응해 오긴 했는데 조금 더 힘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앞으로 더 체크해 볼 만한 그런 포인트가 또 있을까요?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네.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라고 좀 안내를 드렸어요. 네. 이 건기식 관련주들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기식 판매량이 실제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기식을 제품으로 취급하는 기업이나 업체들은 당연히 이 부분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1분기 드라마틱한 실적 수혜가 기대가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건기식 관련 분야, ODM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고요. 국내 최다 원료를 보유하고 있어서 앞으로 변화되는 이 건기식 시장에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또 추가적으로 또 안내를 드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좀 목표가 도달했고 또 추가적으로 앞으로 1분기 실적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부분은 기술적 포인트 잡아드리면서 앞으로 시장 설명 좀 설명드릴게요. 노바렉스 같은 경우 물론 시장 하락과 동조되면서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 폭증 기대가 이미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1분기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은 흔들리기보다는 앞으로 추가적인 흐름 충분히 더 지켜보셔도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목표가는 도달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1분기까지 꾸준한 실적 개선, 그리고 지속적인 실적이 가시화되면 될수록 더욱더 높은 상승폭을 기록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바렉스도 성공사례의 주인공이 되어서 돌아와 줬습니다. 17%의 수익률 달성했는데 조금 더 보셔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요.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사례 보신 것처럼 저희는 시장이 어려워도 이렇게 구해줘 스탁의 전문가들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파란불을 켜도 저희 종목들은 빨간불 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이 성공사례의 주인공 되실 수 있도록 저에게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고 저희가 알맞은 종목들 쏙쏙 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아직 방송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방송 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에게 이렇게 사연 남기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와 게시판 참여 방법 있습니다. 먼저 문자 번호는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힘드시다고 이렇게 가지고 계신 종목들 아직까지 보내주시는 분들 많으세요. 가지고 계신 종목은 저희가 따로 구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런 종목들 만회할 만한 더 좋은 종목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어떤 투자 성향 가지고 있으시고 또 투자금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자세한 성향에 대한 얘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다 길게 어떤 고민 있으시고 사연 있으신지 남기시려면 게시판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핸드폰 드시고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시고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요.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고요. 자, 여기 깜빡깜빡하는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연 있으신지 또 어떤 고민 있으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투자하고 싶으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전문가와 직접 친구 맺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시면 우리 놀라운 전문가들과 친구 되실 수 있으니까요. 친구 맺고 정말 친구한테 털어놓듯이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으신지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와의 소통창 지금도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방송 시간 외에도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도 많은 사연들 들어왔는데요. 먼저 어떤 사연이 있을지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요. 김영곤님의 사연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점점 더 팍팍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거나 샀다가 큰 소식을 봐서 이제는 실적이 잘 나온 주식만 샀는데 결과는 똑같네요. 참, 어떤 주식을 사야 요즘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사연 먼저 화면으로 핵심 포인트 정리해 볼게요. 참 하면서 정말 이 탄식을 내뱉으면서 남겨주신 사연이라서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자, 저희가 더 잘 구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손실들을 만회할 만한 좋은 종목 구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연은 이대용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실적 좋은 종목을 구하셨는데도 좀 손실이 나셨던 것 같아요. 실적 외에도 좀 다른 것들 체크해보면서 더 좋은 종목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실적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주가라는 것은 그동안 어떻게 얼마나 벌었는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벌 수 있는지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벌 수 있는 유망한 섹터를 실적주로 편입을 하시는 게 좋은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설명을 드리면서요. 또 그러한 실적주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종목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경우 그동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온라인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주가는 우하향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지금은 체질 개선과 함께 코로나19 수혜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턴어라운드 흐름을 준비하고 있다. 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 주목하실 부분이 이 쓱닷컴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주문량 급증으로 인해서 실제로 물류 가동량이 100% 그리고 새벽 배송 물류 또한 1만 1만 건 캐파에서 1만 5천 건 캐파로 증가시키는 등 현재 이 시장에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주문량이 폭증하고 있다. 그러한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동사는 네오 003이라는 이제 물류 배송 플랫폼을 도입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실제로 1월, 2월 35%라는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 당연히 1분기 실적에도 반영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동사는 기존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던 이 오프라인 매장들이죠. 이 오프라인 매장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식품과 생활 필수품 주문과 그다음에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 이 부분 또한 실적으로 반영될 예정이고요. 그 체질 개선 등을 통해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의 결합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등 앞으로 실적에 대한 더욱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동사의 경쟁사죠. 이 쿠팡이라는 브랜드가 앞으로 경영 전략을 수익성 위주로 좀 선양할 것이라는 예상이 됨에 따라 동사는 이미 국내 전국적인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반사 이익 수혜가 가능하다.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지속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이죠. 오프라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우하향하는 주가 추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바닥 구간 확인 이후 다시금 주가를 들어 올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실적에서 기인한 부분이죠. 실적을 먼저 보시자면은 이번 연도 실적 분명 좋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온라인 플랫폼 기반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한 수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주가 그리고 실적 또한 턴 어라운드 하려고 한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해당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상승 추세 그리고 추세 턴어라운드 흐름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보시자면은 기간 이 쌍끌이 매수세로 해당 흐름을 현재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1분기 드라마틱한 실적 수혜, 실적 기대감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수급 유입되고 있고요. 외인 또한 이따금씩 유입되면서 해당 흐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되는 1분기를 준비하시려면 지금이 증시 하락으로 나타난 조정에 대해서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손절가로는 95,000원 부분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로는 115,000원 대응하신다면 충분한 실적으로 인한 모멘텀 발생으로 충분한 좋은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종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마트 종목 구해 주셨는데요. 일단 1분기 실적 기대감도 있는데 지금도 바닥권이라서 좀 이렇게 주가가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좀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마트 목표가는 11만 5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9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 이 종목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어떤 사연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김재성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주식은 손실투정이지만 방송은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IT 관련 사업을 해서 그런지 다른 것보다는 이쪽만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쪽 관련한 좋은 종목 소개받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사연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자, IT 쪽에 관심이 있으신 우리 김재성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확실하게 좀 업종을 골라주시면 저희가 좀 보다 편하게, 보다 쉽게 좀 종목을 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취향 저격할 만한 그런 종목으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길성 전문가에게 좀 도움 요청해볼게요. 전문가님, 당연히 내가 아는 사업이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이 IT 쪽을 좀 고르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IT 관련주 중에 어떤 종목 좀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우선 제일 궁금하실 종목명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제 RFHS라는 종목입니다. 네. 제가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뭐 이게 무슨 뭐 이런 어떤 뭐 특이한 기업이냐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냥 5G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이노와이러스라는 기업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드리면서 자, 전방산업 자체가 우선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쪽 섹터로 집중을 해주시는 게 올 한 해 조금은 더 확률 높은 투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지금 이 시스테매틱 리스크죠. 이 체계적 리스크 부각으로 인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이 기업들, 각 기업들의 개별 리스크가 아니라 자, 시장 리스크 부각으로 인해서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현 시점에서 자, 반등장에 나온다라고 봤었을 때는 자, 먼저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요. 그 반등폭이 그래도 다른 업종들, 다른 섹터들, 다른 기업들 대비 빠르게 반등폭이 나와줄수 반등폭도 큰 기업들을 선별하는 작업들이 지금 당장 제일 현명한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G 관련주 중에서 RFHIC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동사는 이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나 자, 지라갈륨 전력 증폭기라고 이 5G 중계기나 기지국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을 하고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 매출 비중 자체가 이 두 제품에 대한 부분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국엔 이 제품에 대한 이 강점이 있어야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주요 고객사로는요. 자, 삼성전자 그리고 노키아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요. 자, 이전에 이제 고점 대비 조금 주가가 조정을 했던 부분은 바로 이 화웨이에 대한 매출 비중이 이전에는 조금은 높았습니다. 자, 화웨이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자, 많은 중요한 시장들을 사실 놓치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그렇고요. 그런 빈틈을 자, 저희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기업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빠르게 차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미국의 이 5G 관련된 이 공급 협상자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 있는 기업 자체가 자,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입니다. 화웨이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뉴질랜드도 최근에 이동통신사, 최대 이동통신사 이 스파크라는 회사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화웨이에서 이전에 2018년도부터 공을 들였던 회사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 뉴질랜드 정부에서 2018년도에 승인을 하지 않았었는데 자, 그 부분은 결국에는 이 정치적인 요소들 또한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술력 중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력이 중요하겠죠. 자, 지라갈륨 이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 생산 업체입니다. 자, 그러면 자, 국내 유일 생산 업체라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했었을 때는 프리미엄을 부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거의 독점 형태의 국내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지라갈륨이라는 이 소재 자체가 기존에는 이 실리콘 기반의 제품을 많이 생산을 했었는데 사실 이 실리콘하고 이 지라갈륨 자체 이 신소재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들 차이가 많이 났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이 기존에 있던 이 소재와 현재 소재 자체, 이 동사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소재 자체에 대한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또한 앞으로 우리가 이 동사의 기술력 그리고 전체적인 이 시장의 트렌드를 앞설 수 있는 그리고 독점 형태를 띠고 있는 자, 이런 기업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것 같아서 이 5G 관련주 중에 하나 가지고 와봤고요. 자, 그러면 실적 또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왜 실적이 중요하냐면은요. 자, 아까 이대용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주가라는 거는 미래를 먹고 사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습니다. 자, 미래를 먹고 산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 실적이고요. 앞으로 이 시장 컨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 뭐 물론 시장 컨센보다 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했었을 때는 한 번 더 레벨업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선은 지금 당장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봤었을 때는 자, 이렇게 실적이 앞으로 성장이 더 나와줄 섹터에 속하고 이 기업의 기술력도 가진 기업이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서 보시면은요 퍼 자체가 자, 여기 보시면 퍼가 지금 상당히 높은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결산 이제 최근에 여기서는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34배 수준인데 자,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대한 순이익 자체가 오히려 19년도 순이익도 2018년도 대비 부진하기는 할 겁니다. 자, 물론 이 과거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현 주가 수준이 비싸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자, 이 12개월 이게 포워드퍼죠. 12개월 선행퍼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현재 9배 정도 수준이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너무 비싸다라는 인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뭐 로우볼 전략이라 해서 전체적인
일반적인 이 변동성이 작은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요.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개별 악재 없이 시장 리스크 부각으로 인한 이 급락이 나와준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봤었을 때 우리가 왜 이런 로볼 전략보다는 오히려 변동성이 조금은 살아날 기업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우리가 단기적인 이 반등폭 한번 충분히 기대해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 이런 이 기업을 투자하기에 앞서서 이 기업의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실적 대비해서 현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에서 위치하고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노 와이어리스라는 기업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은 정말로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오른 것처럼 인식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성장 가능하고, 만약에 그런 기업들을 투자를 못 하시면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RFHRC 같은 경우도 우리는 지금 당장 가치주 투자보다는 앞으로 유동성 완화,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최근에 시장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버틴 종목, 진짜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전 고점 또한 지금 높여가고 있고, 자, 볼린저 밴드 또한 이렇게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대응 전략 말씀드리면, 자, 우선은 1차적으로는 여전히 변동성 자체가 여전히 클 수는 있기 때문에, 자, 목표가는 43,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자, 손절가는 우선은 31,000원 정도 말씀을 드려서, 자, 우선 지금 당장 시장 반등이 나왔을 때는 먼저 치고 올라갈 섹터 중에 하나가 5G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재성 시청자님 잘 보고 계시죠? RFHRC 짚어주셨는데요. 저희 구해줘 스탁의 다른 전문가도 좀 구해준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여러 전문가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유망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사연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다음 사연 바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RFH 잘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사연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이민수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주식 참 쉽지 않네요. 오랜 기간 주식을 한 건 아니지만 요즘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조심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급하게 써야 할 돈이 필요해서 얼마 전에 한 종목 정리한 게 지금 보면 다행이었네요. 다른 종목은 물론 손실이 크지만 앞으로 좋은 종목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민수 시청자님의 사연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정말 겪어본 적이 없는 무서운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 전문가들의 종목들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대훈 전문가에게 좀 구조 요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정말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래도 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전략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이제 경제적인 불확실성까지 높이게 되면서 그런 네. 부분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19가 발생하더라도 좀 덜 민감한 산업으로 권장을 드리면 어떨까 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섹터는 게임 섹터입니다. 게임 섹터는 그전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 게임 섹터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어떠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없앤 게 아닌가 하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최근 정부의 게임 섹터 규제 완화와 함께 그리고 3월에 추가적인 완화가 기대되는 따라 없었던 상승 모멘텀이 발생했다. 이렇게 섹터 부분 좀 설명드리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제가 네오 위즈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네오 위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정부의 규제 속에서도 해마다 14년도 이후로 연평균 24%라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던 그러한 친구입니다. 그러한 친구가 이번 3월부터 시작하고 추가적으로 규제 완화가 진행되게 된다면은 연평균 30% 이상의 놀라운 고성장이 앞으로 기대되는 친구고요. 그리고 이번 20년도 퍼블리싱, 일본에 진행되는 국내에서도 진행되는 그런 게임들 퍼블리싱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과 함께 또한 바로 어제죠. 3월 12일 북미와 유럽의 신작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추가적으로 게임 2개 또한 출시할 예정이고요. 즉
이 친구는 기존의 규제 속에서도 엄청난 호실적을 기록하였는데 지금 이번 연도 진행되는 퍼블리싱과 신작 게임 발표와 함께 앞으로 2020년 전년 대비 영업이익 50% 증가라는 놀라운 호실적이 기대됨에 따라 앞으로 준비하기 위한 최적의 종목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 기술적으로 보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매출액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규제 속에서 일어난 그런 매출과 호실적입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가 추가적으로 3월 또한 예정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로 인한 추가적인 앞으로도 더욱더 높아진 영업이익 전년 대비 50% 이상 전망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타나는 게임 신작에 대한 흥행성에 따라서 추가적인 실적 수혜까지 기대되기 때문에 너무 좋은 지금 투자 포인트가 왔다 설명드리고요. 해당 기대감으로 인해서 기관과 외인 수급 주도로 우상향 추세 흐름 꾸준히 나타났던 흐름입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 하락과 동조화되면서 이렇게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앞으로 동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매출 모멘텀을 봤을 때 지금은 가장 좋은 투자 포인트 적기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수급 쪽으로 한번 보시자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기관계 수급을 중심으로 꾸준히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급락하는 흐름 속에서도 꾸준히 물량을 앞으로를 위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앞으로 실적 준비하시려면은 해당 종목 놓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 투자 전략 바로 잡아드리자면은 이제 목표가는 16,500원 제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13,000원 잡고 대응하신다면은 충분한 앞으로 실적 수혜와 함께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종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 규제 완화 수혜 받을 만한 종목 네오위즈 종목 구해드렸고요. 목표가 16,500원, 손절가는 13,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마지막 종목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연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김송희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살펴볼게요. 오늘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손을 떨릴 정도로 무서워요. 소액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손실이 자꾸 커져서 불안하네요. 전문가님이 도움에 절실해서 이렇게 사연 남겨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할까요? 2차 전지 쪽이 좋다고 하던데 권장해 주시는 종목 있을까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사연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김길성 전문가님께 좀 요청 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어떤 종목 좋을까요? 우선 2차 전지 관련주 중에는 최근에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기업 상당히 그래도 자리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2차 전지 이 소재 기업들 중에서 양극재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인데 그중에 한동안 대장주 역할을 했던 상당히 호재가 많았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호재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이 SK 이노베이션 양 2조 원 이상의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소식, 그리고 삼성 SDI와 이 조인벤처죠. JV 설립을 통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자리를 그래도 지켜주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동사는요, 이 양극재입니다. 이 양극재라는 게 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의 40%까지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이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 전방 산업,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0년도, 2021년도 전기차 시장의 고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동사 또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자, 그리고 이 SK이노베이션하고 2조 원 이상, 2.7조 원인가요? 그 2.7조 원 정도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장기 성장 동력 또한 확보를 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이 니켈계 배터리다 해가지고 그 캐파를 늘리면서 전체적인 이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 또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방 산업에 대한 이 기대감, 자, 그리고 이 동사의 앞으로의 이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고객사에 대한 이 주요 글로벌 탑티어 회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기대감 모두가 다 만족되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가격적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 1차적으로는 86,000원 정도, 자, 이전 고점보다 조금은 부족한 가격대인 한 86,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로는요, 자, 이 60일선입니다. 60일선서 이탈하는 가격대인 67,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수급도요, 최근에 자, 외국인들이 이 시장에서 계속 한 5일 정도, 일주일 정도죠, 한 7거래일 정도, 6거래일 정도 내에서 거의 한 5일 정도를 순 매수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여전히 자, 외국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장만 정상화된다라고 봤었을
따졌을 때는 다시 한번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시장의 고성장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BM 짚어봐 드렸고요. 목표가는 86,000원, 손절가는 67,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사연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모두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 시간 되면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뭐야, 벌써 끝났어? 하시던데요. 이렇게 방송 시간 짧아서 너무 아쉬우시죠? 저희 노란톡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고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바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전문가와 친구 맺고 또 어떤 고민과 사연 있으신지 더 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줘 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한 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김길성, 이대용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